북한 예술단 본진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방금 전에 남측 해역으로 건너왔고요. 만경봉 92호의 입항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이후 16년여 만의 일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이 또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평창 외교 행보가 향후 한반도 외교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오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센터장, 그리고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묵호항에 만경봉 92호가 입항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워낙에 오랜만의 일,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16년여 만의 일이라고 하니까요. 의미가 아무래도 남다른 것 같습니다. 신범철 교수께 묵호항에 입항한 만경봉 92호의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 간의 해로가 열렸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죠. 저희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에 오이사 조치를 해서 북한의 선박을 이렇게 접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예. 이후에도 일부 예외적인 사항은 있었지만 만경봉호가 16년 만에 예. 이렇게 와서 북한의 예술단을 이번에 데리고 온 거죠. 예. 그렇게 해서 2002년에 부산 올림픽 아시안 게임이죠. 예, 예. 그 당시에 왔다가 16년 만에 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평창 올림픽에 북한 참여를 위한 절차는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인데요. 개개인별로 또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르실 수도 있고 추가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근식 국장께 드릴게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02년도에 왔다가 이번에 16년 만에 왔는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네네. 그때는 북한이 핵무기도 개발 안 한 상태고 예. 지금 핵무기를 개발한 상태에서 국제 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시기에 지금 또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참가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북한이 처음에 합의한 대로 어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이 만경봉호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예, 갑자기 변했고 하지만 지금 만경봉호가 생긴 이후로 아마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 국민들 관심이 많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금 올림픽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제 제재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것 예.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먹고 있는데 예. 아무튼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아마 이 해로를 마지막으로 육해공이 달렸잖아요. 네. 아무튼 북한은 이 기회를 굉장히 활용하려고 하는 차원이 있다고요. 그러나 아무튼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려면은 그런 제재와 예. 무관하게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정말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예, 육로 얘기를 먼저 하다가 예상을 했다가 이번에도 역시나 해로로 오게 된 것이고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 봐도 공로로 그러니까 아시아나 전세기를 타고 북측 인원이 넘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육로 얘기가 나오다가 또 공로로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는데요. 만경봉호로 이용해서 해로로 오게 된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가 나온 이후 오늘이 이제 2월 6일이니까요. 예. 이제 네. 한 달여 한 40일도 안 되는 한 30여일 동안 우리가 과거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장면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화 직통선도 연결되고 예. 대화, 고위급 대화, 이어서 실무 접촉, 방남단, 방북단, 공동연습, 단일팀. 내일 모레 또 예술단도 와서 공연을 이제 만경보를 타고 왔으니까 네.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 닫혀있던 육로와 지난번에 이제 아시아나 전세기가 갈마 비행장에 내렸으니까 공로가 열린 것이고 예. 해로가 다시 열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긍정적인 것들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부정적인 측면만 보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들만 보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남과 북이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예. 그건 긍정적인 겁니다. 네. 그러나 부정적인 게 있거든요. 예. 북한은 핵 미사일의 모습을 감추고 예. 이걸 통해서 제재 예봉을 피하고 제재 전선을 흐트리고 예. 마치 우리 국민들에게 착각을 주고 예.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과 이런 것들이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예.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을 해서 그걸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한다면 예. 우리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겠죠. 예. 뭐 얘기가 이제 앞서 다 나온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측면은 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를 하실 것 같고, 부정적인 측면은 이제 문 박사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에 만경봉호가 해로를 통해서 입항한 것이 오이사 조치 위반이다라는 논란 때문에 그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논란에 대해서 신 교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저는 사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승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평창올림픽에 북한을 부르고 이것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북미대화까지 연결한다 이런 접근에 있었을 때 북한에게 편의 제공만큼은 잘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시에 편의 제공을 하면서도 우리가 제재와 관련돼서 우리 나름대로의 절차를 잘 밟으면 예. 제재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오이사 조치 위반이다. 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북한 그 만경봉호가 와서 접안을 했다면 위반인 거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사전에 그것을 갖다가 유예하는 발표를 했고 예. 그 절차 내에서 평창올림픽 기간에 만경봉호가 와서 이렇게 접안하고 돌아간 다음에 예. 다시 특정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그 오이사 조치는 계속해서 유효한 거죠. 예. 이렇게 특정화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시에 유엔 제재라든가 예.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보다 더 유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공조를 갖다가 흐트릴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더 유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정부가 그래서 뭐 이게 유엔 제재와 관련된 것은 유엔 제재위원회에 사전 통보를 하면 됩니다. 네. 이것이 제재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예. 통보를 하면 되니까 그런 조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조를 해서 예. 그러니까 미국산 물품이 만경보호에 안 들어가게 그래서 식자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가지 않게 그러한 절차를 저희가 잘 밟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북한의 이렇게 평창 올림픽에 와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네. 보다 중요한 부분, 뭐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아까 문성묵 장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거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공조를 어떻게 우리가 모멘텀을 유지해 나갈 것이냐 예. 그리고 그 틀에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북미 대화를 연결시킬 것이냐 북한을 대화를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그 예. 과정에서 북한은 어떠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면서 예. 우리가 그것을 미리 차단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냐 예. 여기에 지금 정책적 중점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신 교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뭐 편의를 잘 제공을 하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부각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편의 제공 품목이 궁금하거든요. 좀 짚어주시죠. 예, 물론 이제 만경봉호가 와서 며칠 동안 머물게 될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 모레 강릉 공연이 있고 11일에 서울 공연이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제가 볼 땐 며칠 동안 머물게 될 겁니다. 물론 북한 측에서는 만경봉호에서 북측 인원들, 예술단 인원들, 또 진호원 인원들 이들의 숙박을 위해서 이제 만경봉호를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아마 그 배에 아마 충분한 물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식자재라든지 또는 이들이 이제 뭐 기름을 물론 채우고 내려왔겠습니다만 돌아갈 수 있는 연료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 이번 북측의 예술단은 평창 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내려보낸 그런 인원들이고 사실 우리가 초청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남북 간의 모든 관례들이 그렇습니다. 회담도 그렇고 남북 간의 교류 행사도 그렇고 늘 초청 측이 이 초청받은 그런 측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네. 편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먹는 문제 또 이곳에 와서 이
지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건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 측에서 북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공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역시 524 조치라고 하는 것은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피격.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북한이 그런 이 도발에 대해서 사실 뭐 사과도 하지 않았고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제재는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유예하거나 융통성 있게 그동안 해왔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그런 조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역시 국제사회의 제재도 뭐 누차 얘기를 하지만 제재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제재라고 해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인데 역시 그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평창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개최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모멘텀으로 계기로 삼기 위한 그런 어떤 보다 큰 차원에서 아마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저희가 524 제재 조치 위반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나눈 것 같고요. 만경봉 92호를 이용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한 바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떤 틀 안에서 지금 이 524 제재 조치를 예외 사항으로 두고 만경봉호를 받아들인 것에 대한 의도는 대충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 북한의 의도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혹시 보십니까? 북한의 의도는 지금 수차례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일환으로 이제 경제를 살려고 하니 꽉 막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이 올림픽을 기회로 해가지고 뚫어보겠다 이런 의도가 강력히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 뭐 경의선, 동해선 다 이제 열렸고 그다음에 항공기, 그다음 백길까지 달렸단 말이죠.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의아히 생각하는 거는 지금 뭐 대북 제재가 엄청나게 그 유엔 제재부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하나씩 풀어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참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큰 틀에서 일단 보자는 얘기예요. 어떤 큰 틀이냐면은 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유엔에서도 사실 휴전 결의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 큰 틀에서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런 제재도 어떻게 보면 완화시킬 수 있다 이거죠. 일단 이 올림픽이라는 것이 세계 평화를 이끌어가는 한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께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정부가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왜 자꾸 끌려다니느냐. 이 계획안 하는데 이 사전에 예고도 없이 또 만경봉까지 내려보면서 우리를 떠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왜 저러는지를.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막혀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자 하는데 아마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과연 이 분위기가 우리가 끌려만 갈 거냐 아니면은 이 분위기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평창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냐. 자, 미국을 어떻게 서투르게 할 것이며 유엔 제재 결의에 제재에 대해서 어떠한 방면으로 북한이 나올 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그다음에 저는 사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어렵게 올림픽이 진행됐는데 여기서 정말 큰 걸 하나 얻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뭐 제2의 제네바 합의라든지 정말 너희들 포기해야 된다. 그 남북 동시에 비핵화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기로 해놓고 또 그거 어겨져 가지고 북핵 위기까지 오고 이랬는데 이 지금 상황에서 올림픽이 끝날 때는 우리가 무엇 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물밑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어떤 이런 제안을 받아주고 일종의 큰 그림을 그려서 받아줄 건 받아주고 얻어낼 수 있는 건 얻어내자는 어떤 큰 틀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가 이제 뭐 일종의 외교에 대한 부분은 뒤에 이제 얘기를 나눌 시간이 충분히 많을 것 같아서 만경봉 92호에 대한 얘기를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실제로 뭐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16년여 년 전에 왔기 때문에 16년 전의 시간을 다시 되돌려보면 사실 뭐 기억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만경봉 92호가 이제 어떤 배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혹시 뭐 문장훈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예, 뭐 만경봉 92 그러니까 왜 92가 붙었나? 그렇습니다. 뭐 이제 만경봉 이런 이름도 왜 생각을 만경봉인지도 했는데, 궁금하고요. 예, 이제 만경봉호는 이미 60년대에 건조된 배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미 북한과 주로 일본 조총련계 제1동포를 북한으로 이송하는 예. 그런 역할을 주로 담당을 해왔고요. 네. 근데 이제 오래되고 이제 노후되니까 예. 1992년에 주로 조총련 쪽에서 자금을 대고 건조는 북한에서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9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붙여진 것은 앞에 배와의 어떤 구별을 위해서 예. 만경봉 90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예. 그다음에 이 배는 뭐 10,000톤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화물선과 여객선을 겸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것도 일본과 북한을 오가는 일종의 페리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으면서 일본이 이제 만경봉호에 일본 입항을 금지했지요. 네. 그리고 이 만경봉호는 말씀하셨듯이 예. 2002년에 아시안 게임이 부산에서 열렸을 때 예. 부산에 있는 다대포항에 입항을 했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 만경봉호 내부를 공개해서 화제가 됐던 예. 그런 기억이 있지요. 네. 그래서 이 만경봉호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예. 비교적 생소하지 않고 아마 이름을 만경봉이라고 지은 것은 이 만경봉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성지거든요. 예. 네. 다시 말하면 김일성 일가와 연관된 예. 성지란 말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만경봉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정한글록이 만경봉, 만경대라고 하는 이름들이 예. 여러 개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배의 이름을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당시에 이제 부산에 입항해서 그 내부를 공개해서 화제가 됐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화제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배 내부가 굉장히 특이하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와 이 집단은 폐쇄적이고 네. 공개된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것들이 공개가 되면 그 하나하나가 다 참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예. 신기하고 예. 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만경봉 92 내부 시설이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공개될 때는 자체가 이제 예. 큰 뉴스가 되는 거죠. 아. 이를테면 예. 현송월이라고 하는 여성이 내려온 게 그게 뭘 대단합니까? 그러나 예. 현송월이라고 하는 여성이 예. 왔다는 게 처음 왔고 예. 그것이 이제 주목이 되듯이 예. 그때 당시에는 내부 시설이 공개가 됐고 아마 그때 당시에 뭐 콜라 자판기라든지 예. 뭐 초코파이 이런 것들이 그때 아. 함께 있었던 걸로 됐는데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도 북한은 우리는 이렇게 북한이 뭐 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못 산다 어쩐다 뭐 고난의 행군을 거쳤다 예. 이렇게 하지만 네. 우리도 충분히 넉넉하고 물자가 있고 예.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예. 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고 예. 이번에도 혹시 이걸 공개를 한다면 예. 국제사회의 그 어떤 제재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상 국가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아마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범철 교수님, 그 만약에 이제 그 문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갑자기 떠오르긴 한 건데 만약에 이제 입항을 했으니까요. 우리 미디어나 우리 정부에 만약에 저 만경봉 92호 2018년의 현재 모습을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이전에 공개를 했던 거니까 또 공개해 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공개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공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높지 생각되는 않습니까? 것이요. 네. 2002년만 해도 어떤 문장훈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 1990년대 말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겨우 궁핍을 갓 벗어난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반해 만경봉 92호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92년도에 만들어진 배이기 때문에 네. 당시만 해도 새 배죠. 아. 낡은 배가 아니라 새로운 배고 그 예. 안에 우리도 이렇게 콜라나 초코파이 같이 먹을 물자들도 있고 예. 이렇게 유럽처럼 미국처럼 서구화되어 있다 그런 예. 것을 좀 일부러 보여주려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만경봉호는 16살이 더 먹은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낡은 배가 됐고 예. 그 안에 시설도 뭐 그때에 비해서는 낙후됐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일부러 그것을 과시하려고 보여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뭐 우리가 쭉 취재를 요청한다면 북한 예. 입장에서도 뭐 그런 걸 수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혹시나 뭐 그 안에 이제 예를 들면 초코파이나 그 이제 북한도 흔히 얘기하는 잘 살고 있다 이런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물품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북한 스스로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물품이 있다 이렇게 해서 16년이 지났지만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중심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해서 여쭤보긴 했는데 가능성은 좀 낮다. 뭐 그런 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에 마식령 스키장에서 보였던 것처럼 예, 예. 명품을 팔고 그렇죠. 그러한 물자들이 지난 10년간 북한 경제의 상승과 함께 예. 많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런 네. 걸 과시하려는 측면에서는 예. 보여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배는 영토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외국에 가면은 예. 그 아까 얘기한 명품 예. 이런 것만 진열할 수도 있어요. 아, 배 안에도요? 예, 아. 그리고 그 면세 적용, 예, 예, 면세가 그렇습니다. 적용이 예. 됩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 배는 지금 26년 됐거든요. 예. 네. 그러면 배는 한 30년 뒤면은 거의 수명을 다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 그때 당시에는 부산에서 부산 시장이 그 만찬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상황은 제재 국면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오늘 들어와 가지고 아마 8일 정도 되면은 그 예술단이 서울로 옮기잖아요. 예. 그러면 네. 아마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 시간도 짧고 예. 그다음에 이 배가 최근 정보에 의하면은 리모델링을 좀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부적으로요? 예, 내부적으로 아. 내부적으로 했다는데 아마 저 배는 오래된 배기 때문에 그래도 네. 그 뭐 우리가 보는 그 호화스러운 그 크루즈선 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네, 정도. 지금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8일까지는 강릉 아트센터 공연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배 내부에서 지내는데 11일까지는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지낸다고 지금 일정이 나온 바 있거든요. 네. 지금 호텔이 아닌 배 내부에서 숙식을 할 만큼의 정도로 리모델링이 됐을까요?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예, 그 정도는 충분하고 과거 2002년도 거기에 계속 숙식을 했거든요. 네. 선수들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리라고. 그다음 거기에 언론에 보니까 예. 네. 김정일이 방문해가지고 예. 뭐 거기 회담한 예. 특실도 있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아마 북한에서는 화물 여객선 중에는 예. 가장 자랑스러운 네. 내놓을 만한 그 배라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아마도 그 지광경봉 92호를 아마 북한은 금강산 이제 2008년에 금강산이 예. 이제 다쳤잖아요. 네. 문이 닫히고 북한은 그 금강산 자산을 다 몰수한 후에 자기들 나름대로 아마 금강산 관광의 국제 다시 말하면 외국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예. 네. 그때 이제 이 배를 아마 이용을 해서 북한과 뭐 러시아라든지 네. 이렇게 오가는 배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리모델링도 하고 나름대로 했을 텐데 네.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그걸 공개를 한다면 예. 이제 2002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국제사회가 그 어떤 제재를 한다 해도 우리 경제는 끄떡없다. 네. 따라서 뭐 국제사회가 우리를 아무리 제재해봐라. 예. 우리는 뭐 100년, 뭐 1000년 우리는 끄떡없이 이 견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요. 네, 이따가 뭐 정치 얘기를 좀 더 해보면서 이제 나올 텐데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오늘 이 현송월 단장을 보내면서 이렇게 환하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면서 보내줬다고 했거든요. 예.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역시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번 평창올림픽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왜 중요한 행사냐고 말씀드리냐면 북한식 표현을 한다면 1호 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김정은 육성 10년사에서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한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거든요. 네. 선수단도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수단 정도가 오면 그나마 좋겠다. 예.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선수단은 22명인데 그 나머지 따라오는 사람은 그거보다 2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술단, 응원단, 또 태권도, 시범단까지 하면 예. 뭐 한 400~500명. 이건 뭐 어마어마한 숫자고 이건 김정은의 통큰 결단과 아량과 배려가 이만큼 크다. 예. 네. 이것을 우리 남측 인민들에게 북한식 표현을 한다면 예.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한다. 예. 그렇다면 선전선동부의 부부장을 맡고 있는 김여정으로선 자기의 임무란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현송월과 예술단에게 정말 이번이야말로 김정은은 평화를 사랑하는 지도자요, 남측 인민까지도 포용하는 지도자요, 예. 평화적인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정말 기여하는 예.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고
그렇게 이 환송해주는 자리에 예. 김여정이 직접 나와서 환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조치일 수 있겠지요. 네. 북한 열병식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북한 전문 매체에 따르면은 열병식 연습 참가 인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신범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열병식에 대한 예상 내지는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개최되는 데 있어서 예. 가장 큰 장애물이 이렇게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한 발 지금 매일같이 뉴스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네. 거기에서 한 발 떨어져서 전체 과정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합군사훈련을 약간 뒤로 미루더라도 예. 북한을 초청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그 제안에 대응해서 김정은이 오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신년사를 통해서. 네. 그 과정에서 한미 간에는 공조가 잘 이루어졌고 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있었고 예.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연합군사훈련은 뒤로 미루고 예. 북한을 초청을 해서 한번 대화의 기회를 갖자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배경에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안 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1월 한 10일까지만 해도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대화 분위기가 예. 나의 공이다 예, 이렇게 예. 내가 압박을 했기 때문에 대화를 했다면서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한다고 하는 위성 사진이 나오면서 예. 워싱턴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리고 1월 23일 날 북한이 공식적으로 4월 25일이었던 건군절을 2월 8일로 옮깁니다. 네. 그리고 열병식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죠. 예. 그때부터 미국 내 여론이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북한이 이것은 평화적으로 올림픽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치 선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이 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예. 상당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그런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이러한 열병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였다. 올해가 70주년이고 북측은 꺾어지는 해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참에 행사를 한번 해보자. 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또 평창올림픽이라는 평화의 제전에 오에 있어서 예. 이런 것을 퍼레이드를 열병식을 하고 거기에다가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올림픽 참여를 예. 자기들의 체제 선전을 하겠다는 것이지 네. 와서 미국과 대화를 한다거나 예. 이런 의사는 없는 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주최하는 우리 측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우리는 이번에 평창을 어떻게 이렇게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예. 미국 간, 북미 간에 어떻게 보면은 작은 접촉이라도 만듦으로써 다음 단계의 비핵화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는 큰 구상하에서 예.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열병식으로 해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전시하면 예.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북한의 김영남을 펜스 부통령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예. 완전히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을 우리는 안 만들도록 지금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측에 있어서 네. 사실 뭐 자기들의 창건 기념일이기 때문에 예. 역사와 전통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예. 예전에 이렇게 자기들의 뭐 재래식 무기 발전 과정이라든가 이 정도만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만은 하지 마라. 예. 그럼 그 정도가 만약에 북한이 들어준다면 예. 그거는 다시 우리가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예.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설득을 해서 얘들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분은 자제를 했다. 이것은 네. 북한도 도발을 자제하고 예. 대화를 할 그런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티타임이라도 한번 가져보자.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북한 핵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예. 다음 단계에서의 대화를 위한 탐색적 기회를 갖자. 예.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쳐 나가야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2월 8일 날 북한이 행하는 열병식의 규모라든가 예. 전시되는 무기체계의 종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건식 네. 국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신범철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어떤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가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상황이고 나름 순서도 굉장히 단계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문 국장께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북한의 행태를 보면 지금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슈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꼬여있다. 상황을. 네. 상황을. 미국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괘씸하게 생각한 게 이 열병식이거든요. 네. 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렇다.
얘들은 틈만 나면 선전선동하는구나. 예. 여기에 지금 굉장히 괘씸죄에 걸려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사실 북한의 오늘날의 현실에서 남한의 도움 없이는 이 체제를 깨기 굉장히 힘들다고요. 예. 큰 틀에서 보고 지금 남한 정부를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네. 이거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이가 뭐 민족의 경사라 적극 뭐 도와주겠다 예. 이런 취지를 살려서 예. 가야만이 이 극복할 수 있지. 현재 상태로 보면은 열병식을 취소할 분위기 거의 없거든요. 거기다 만약에 SLBM이나 그 ICBM을 또 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은 미국은 정말 오를 대로 오를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모든 사람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미국의 선제 타격설이잖아요. 네. 오늘도 그 미국 상원의원회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신은 선제 타격 권한이 없다 서한을 보냈잖아요. 그 정도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다고. 네. 그러나 그동안 트럼프가 해온 이 그 행위로 봤을 때는 예. 정말로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남북이 정말 공멸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빨리 정세를 판단하고 네. 우리 남한 정부를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 일단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바람이 있다면은 정말 그 열병식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예. 네. 그다음에 선언을 해야 됩니다. 예. 정말 이거는 평창 올림픽을 축하하는 겸 예. 네. 자기 70주년도 축하하는 겸 예. 이렇게 다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제스처를 좀 보여주면서 예. 이 분위기를 완화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실컷 애써서 각국이 노력해가지고 어렵게 성사시켰는데 예. 올림픽 이후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 북한은 정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예. 이 수렁에서. 그래서 우리 남한 정부한테 협조적으로 나오고 예. 빨리 이 분위기를 열병식 분위기 때문에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예. 지금 고심을 많이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역시나 뭐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준비한 리포트를 가기 전에 문성묵 박사님의 진단을 좀 들어보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열병식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열병식은 갑자기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이미 오래 전부터 북한은 그런 구상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예. 이미 신년사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김정은은 이게 이제 이중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핵무력을 더욱 강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핵단추는 테이블 위에 있고 미국 예.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은 결코 북한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을 했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돕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또는 남북 대화에도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다. 우리는 더욱더 확고하다라고 예.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는 남북 대화 관계 개선하자. 그러나 핵 문제는 건드리지 마라. 예. 거론하지도 마라. 제가 볼 때는요. 열병식은 김정은이 4월 25일 날을 2월 8일로 바꿔서 건군을 한 것은 예. 4월 25일은 할아버지가 만든 군대. 네. 물론 2월 8일도 할아버지가 만든 거지만은 예. 그러나 4월 25일보다 2월 8일은 지금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예. 여기에 자기의 수반으로서 이걸 정상적으로 건군절로 하겠다라고 예.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로 우리 평창올림픽의 하루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예. 나는 국제사회가 어떤 제재와 압박을 하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또 예. 북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은 이건 자위적인 것이지 예. 어느 누구도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예. 이건 평화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화를 위해서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평화올림픽에 가고 평화올림픽을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예. 네. 따라서 미국이 우리를 제재하고 압박하는 것이 이건 잘못된 거고 나쁜 것이다. 예. 그래서 북한은 좋은 나라, 미국은 나쁜 나라. 예. 이런 구도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김정은의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건군절 행사도 바로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우리가 이걸 하더라도 이거는 어느 나라도 위협하는 행사 이것이 아니다. 예. 평창올림픽을 위협하는 거 아니다. 이거는 예. 이건 우리 고유의 행사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지금 북한의 입장이다라고 쉽게 얘기하면 국군의 날이다 뭐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렇게 거죠. 하고 싶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도 이제 그 리포트로 보셨습니다만 그 북미 간의 대화가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아까도 저희가 이제 열병식 얘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정보로는 펜스 부통령이 갑자기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만,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를 지금 같이 이제 개회식에 데리고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개회식 상황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이제 그 인사들을 마주칠 텐데, 네. 김영남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악수를 하고 조금 있다가 만약에 그 미국 인사들을 또 인사를 똑같이 하게 되면 그 악수 하나만 놓고서도 굉장히 불편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해법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까 이제 신 교수께서 이제 국제적인 분위기를 많이 이제 짚어주셔서 그런 세부적인 맥락까지 포함해서 북미 대화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결론까지 좀 나아가 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악수를 하는 수준이나 뭐 예. 목례 정도 하는 수준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개회식에 있을 때 네. 다 VIP석에 있을 것이고 예. 그렇게 네. 이동을 하다 보면 만날 수도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동선을 피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북한 예. 측과 가능하면 안 마주치겠다. 마주치게 다른 쪽에 배치해달라 그런 의미인데요. 예, 그 예. 과정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가 그 정도를 목적으로 해서 평창올림픽을 구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티타임이라도 한번 갖도록 해서 네. 여기에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지만 다음 예. 단계에 대화를 갖다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우리 정부도 노력해왔고 그 예.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는 그러니까 북한이 열병식을 이렇게 한다고 하기 이전에는 미국도 어느 정도 동의해주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것이 완전히 기회가 차단됐느냐? 예.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협상 전략 차원에서는 예. 북한이 지금 키를 잡고 있는데 예. 일단 자기들의 협상 수준 바라고 하는데 그걸 높여놨습니다. 뭐냐면은 열병식이라는 걸 갖다가 당초 1월 1일이나 1월 4일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예. 하기 그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 열병식으로 발을 높여놨는데 예.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발을 살짝만 낮춰도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북한이 보여주지 않더라도 예.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예. 그런 협상 전략을 구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북한은 협상의 달인입니다. 예. 이것을 북한이 순수한 마음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파고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북측을 가능하면 그쪽에서 톤다운을 시키고 예.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미국을 설득하면 예. 미국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환경만 조성된다면 예. 대화의 여건이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쪽으로 끌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이 상황을 방기한다면은 예. 뭐 북한이 열병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었다. 예. 그럼 미국은 오히려 북한을 만나기 어려운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어색한 상황으로 해서 평창 올림픽이 지나면은 CNN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3월 이후 4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다시 재개되는 시점에서 예. 북한은 네. 새로운 전략 도발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금 고조될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예. 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뭐 이제 여쭤보면 전 단순하게 좀 생각을 했어요. 북한만 좀 톤다운을 시키면 북미 대화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지고 그 풀어가는 걸 단순하게 풀어가지는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문 국장께서는 그 북미 대화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공식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동선도 겹치지 않게 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다고 그래요. 그 어떤 접촉도 없을 거라고 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쉽지 않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림픽 행사 중에 우리한테는 큰 열매 중에 하나가 예.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는 거라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지금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 그러한 열매가 없으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식적인 데 아니래도 예. 비공식적으로라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네. 그야말로 티타임 정도라도 하면서 일단은 그 다음에 만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실로
걷잡을 수 없는 그 악화 일로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지금 네. 긴장 상태가 오히려 예. 올림픽 이전보다 더 악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 지금 많이 노력할 겁니다. 북한이 지금 미국이 만나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아무리 취해도 예. 우리가 물밑 대화를 주선해가지고 예. 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평화 무드로 조성할 수 있는 예. 우리가 뭐 말폭탄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폭탄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폭탄이 말폭탄입니다. 그래서 예. 이 말폭탄이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예. 우리가 지금 남한 정부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대화는 유지하면서 예.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북미 대화가 예. 공식적으로는 안 이루어져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예.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그 문 국장님 말에 따르면 지금 미국이 강경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것이 이제 북한과 만나지 않으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 한마디로 기합을 주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예, 지금 너희들 이런 정말 많은 제재를 눈 감아주면서 예. 사실 용인하고 있는데 예.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지금 오히려 뒤통수 치는 격이 아니냐. 예. 지금 열병시간 한다고 하고 예. 그래서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대화 없다. 예. 지금 엄포를 세게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방금 말씀하셨던 폭탄 중에 가장 안전한 폭탄이 말폭탄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나와야 서로가 어떤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점쳐볼 수라도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런 그런 반응조차 없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다는 상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문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미 대화의 가능성,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동선을 겹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물론 외피적으로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물밑 접촉이라든지 어떠한 형태의 접촉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예,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그 소통할 수 있는 통로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우선 이 북한의 뉴욕 대표부가 미국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뉴욕 대표부는 필요하면 언제라도 미국과 소통할 수 있는 예. 그런 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1.5 트랙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미국의 이 공식 관료는 아니지만 예. 뭐 연구위원이라든지 전직 관료들이 지난번에 그 최선희 미국 국장과 만났던 예. 외국에서 그런 전례들이 있고 예. 지금 직접적으로 대화는 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대화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은 예. 북한대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서로가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고 예.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언젠가는. 예. 그런데 이거는 서로 대화를 이 출발해가는 출발점, 다시 예. 말하면 여건, 조건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핵 문제는 아예 꺼내지도 마라. 비핵화에 비핵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고 예. 미국은 비핵이 아니라면 대화를 꺼내지도 말라라고 예.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이 어느 한쪽이라도 바뀌거나 절충되지 않으면 예. 네. 대화 자체가 시작되기 어렵고 예. 미국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대화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예. 남북 간에도 했고 미북 간에도 했고 예. 그다음에 육자 회담, 중국이 주관하는 육자 회담도 했고 20여 년 동안 대화도 했고 또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비핵화를 약속한 합의들도 여러 개 있었다. 예. 네. 그러나 북한 하나도 안 지켰다. 네. 그래서 대화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북한이 어떤 태도로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실패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고 지금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보는 겁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오고 이렇게 남북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고 하지만 예. 핵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예. 네. 오히려 열병식도 하고 예. 핵무력을 과시하려고 한다. 이렇다면 대화는커녕 제재와 압박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결국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군사적인 옵션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걸 그냥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언젠가는 대화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도 굉장히 갈등하고 있을 겁니다. 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핵화를 당장 비핵화가 완성이 되지 않더라도 예. 우리는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의지만 표명해도 예. 과거의 9.19 성명이라든지 과거에 했던 합의로 돌아가는 예. 그런 정도만 하더라도 예. 제가 볼 때는 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했듯이 예. 지금 열려있는 상황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중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상황 예. 김정은 놓치지 마라 예.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북한 측에 달려 있다. 네. 그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제 평창 올림픽에 내려오느냐?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 만나봤습니다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거든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도 저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내려와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도 궁금하긴 한데 신범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내려올 김영남 위원장을 우리가 어떤 인물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뭐 명목상 북한의 2인자고 네. 북한을 외교적으로 대표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 이번 평창올림픽이 어떻게 보면 다자 외교의 장이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선 그런 고려를 해서 보냈다. 동시에 김영남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재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도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는 인물이다. 일부에서는 김영남 위원장이 뭐 이제 고령이고 예. 김정은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실세가 네. 아니다. 그래서 별다른 역할을 못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예. 네. 그것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에 누가 와도 예.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은 없다. 김정은 이외에는 김정은 위원장 위에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김영남 위원장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낮게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김영남 위원장 자체는 북한으로서는 김일성 그 가계에 최대 충성을 하는 그런 인물로 볼 수 있겠죠. 예. 벌써 나이가 28년생인데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3대를 겪어봤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까지 3대 봉사를 한 북한식으로는 자기들에 대해 체제에 대한 정말 충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있었고 예. 북한의 권력 구조상 2인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수없이 어떻게 보면은 척결당하고 예. 이렇게 했는데 김영남만큼은 그 자리를 유지해온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노련한 사람이네요. 네. 인물이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겠고요. 예. 이제 와서 할 일은 아마 김정은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이 주선된다면 예. 김정은의 구두 메시지 정도는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 전달할 것이고 예. 그 밖에 한국 정부에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의 대표들과의 면담을 주선해달라 네. 이런 요청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필요한 부분은 수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우리가 북측에 지금 전달할 메시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능하면은 이렇게 미북 대화를 갖는 방향으로 이렇게 행보를 해줄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하면서 예. 네. 앞으로 긴장을 좀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 예. 그럼 그것이 뭐 김영남이 결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되고 그러면서 북한의 변화를 조금 더 장기적인 텀에서 이끄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희가 그 상황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그 하나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앵커들이 이해를 하고 있기에는 그 북측 인사들에 대한 환영 행사를 준비 중이다라든지 환영 행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앞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통일부가 이제 방금 알려준 내용에 따르면 환영 행사는 없고요. 정부합동관리단 문화예술팀장인 박형일 국장이 마중을 나가서 어서 오시라, 잘 오셨다 정도의 멘트를 정도로 하는 걸로 우리 정부에서 이제 가늠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공식적인 환영 행사는 없는 걸로 보이니 그렇게 되면 저희 시간에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만경봉호에서 북측 인사가 내린다든지 뭐 그런 모습을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네요, 문 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만경봉호가 온 목적은 숙소 예, 네. 제공이 1번이기 때문에 예, 아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특별한 밖에서의 행사가 없으면은 네. 굳이 나올 이유가 없다고 봐요. 지금 이제 먼저 선발대로 온 사람이 아까 조금 전에 몇 명 들어가는 걸 보이던데 예, 네. 예. 자기들끼리 이제 행사 계획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 오늘 뭐 행사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저희가 뭐 이제 예. 그 전체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풀샷으로 만경봉호를 계속 보여드리고 네. 그 주변에 혹시나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화면들은 저희 영상 취재팀이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공식적인 환영 행사는 없고요. 통일부에 따른 소식입니다. 환영 행사는 없고 어서 오시라 뭐 이제 이런 환영 멘트 정도 이제 담당 국장이 북측에 전달하는 정도로 가능이 된다는 네. 소식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남 위원장 얘기를 신 교수께서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들은 바에 따르면 물론 이제 북측에서 내려오는 인사들이 발언의 권한이나 폭넓게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전혀 없습니다만 3대를 겪어본 김영남 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모범생 같은 스타일이라고 그럼 봐야 될까요? 이제 상부에서 내려온 발언을 그대로 전달해주거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지만 숙청되지 않은 무려 90년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굉장히 모범 답안만 내놓을 것 같은 인사처럼 들립니다. 예,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지금 이제 만경봉호가 보이고 있는데 네네. 지금 오늘 아까 잠깐 봤지만은 이제 우리 보수단체의 집회가 있었고 예. 지금 자막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 예. 이제 인공기를 불태웠다. 네. 북한이 이걸 문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아, 같아요. 그 네. 주변에 있는 보수단체들이 인공기를 불태운 것이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최고의 존엄을 모독했다. 예. 다시 말하면은 정말 이 김정은의 통 큰 배려와 아량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남측의 준비가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이 일을 공개적으로 할지 아니면 뭐 그냥 비공개로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럴 가능성을 아마 우리 정부도 아마 염두에 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김영남 말씀을 하셨는데 김영남은요 사실 외교통입니다. 외교통. 예. 다시 말해 오랫동안 외교 라인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조선노동당 국제부장을 오랫동안 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룡해 같은 사람은 그런 부분이 좀 경험이 부족하지요. 네. 그러나 김영남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이런 국제 무대 여러 나라의 수반들이 오고 예. 거기서 하는 그 행사에는 예. 자연스럽게 가서 예. 적응하고 뭔가 북한의 어떤 대표로서의 예. 그런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노련한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김영남이 실권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예. 그러나 역시 북한의 공식 서열로 보면 김정은 다음 두 번째 가는 사람이고 예. 김영남이 그냥 내려오진 않았을 거예요. 역시 김정은의 메시지를 들고 왔겠죠. 네. 그게 이제 뭐 문서일지 구두일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정은은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 예.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 예. 평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라든지 또 이 북녘 동포의 따뜻한 마음을 예. 우리 남녘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든지 네. 예. 뭔가 그런 메시지들을 전함으로써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것이고 역시 전체의 이번에 내려오는 한 4,500명 전체를 대표하는 인원이기 네. 때문에 네. 북측 인원들에 대한 어떤 관리 아마 이런 것들도 함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예. 역시 이제 우리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면 그 자리에서 김정은의 어떤 그 의지를 전달하고 예. 우리의 진의다. 예. 우리는 진심으로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잠깐만 그 제가 90 정확하게 나이가 김영남의 나이가 90세라면 지금 이제 바닷길이 열렸고요. 얼마 전에 이제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김영남 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방남을 하게 됐는지 알려진 게 사실 없어가지고요. 나이가 워낙에 많으면 그 뭉장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90세 인물이 육로로 이당한다는 건 솔직히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항공편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항공편이 좀 더 편하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또 제재 또 연결돼 있고 네. 고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비거리가 될 수 있기 예, 예. 때문에 네. 육로로 오는 방안을 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육로가 뭐 그러면 경의선이나 조건상 예, 가장 예, 그러면 지금 딱 맞는 방법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지금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이제 곧 파견을 할 텐데요. 예. 이 의도를 좀 짚어보고 가고 싶습니다. 신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차피 이제 평창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을 했기 때문에 와서 네. 북한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전하겠죠. 앞서 문성묵 장군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자기들이 뭐 핵은 가지고 있는 핵강국이지만 남북 관계라든가 주변국과의 관계를 갖다가 잘 이렇게 진행해 나갈 테니까 예. 네. 우리를 더 이상 이렇게 적대시하지 마라. 그리고 뭐 불필요한 군사훈련 하지 마라. 우리와 이렇게 잘 지내자. 폭넓게 이렇게 소통하자. 예. 이러한 메시지를 일반적으로 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또 앞서 우리 문 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북한도 고민거리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재란 것이 계속해서 북한의 경제에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제재의 효과는 올 하반기에 가면은 더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려움이 예견되는 거죠. 근데 협상이라는 걸 보면은 예. 그러한 상황이 어려움 상황이 처하기 전에 협상을 해야지 보다 유리한 결과를 낳는 거죠. 네. 그러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예. 협상을 하면은 협상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예. 보다 불리한 조건의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그러한 측면을 파고들어서 예. 지금 협상하는 것이 북한에게 더 좋다. 그런 측면에서 너희들이 이번에 와서 가능하면 뭐 핵보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예. 네. 도발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아주 조건 없이 이 조건 없는 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문 장군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그간 비핵화를 조건으로 대화를 한 거고 예. 북한은 어땠습니까? 핵보유 인정을 조건으로 한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접점을 찾으려면은 예. 조건 없는 만남을 갖다가 탐색적으로라도 먼저 하자. 예.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 작년 12월 달에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이야기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도 어제 보도에도 틸러슨 국무장관은 아직도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열쇠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김영남 위원장이 이 방남하게 되는 이제 의도, 저희가 김영남이란 인물도 짚어봤는데요. 누구랑 같이 내려올까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뭉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최룡해도 실제 이제 2인자로 또 북한 내에서 2인자로 거론이 되고 있고, 아까 이제 얘기한 김여정도 거론이 되고 있고, 여러 인물들이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데 어떤 인물들이 같이 내려올지도 궁금해지네요. 이번에 그 남북 협상하면서 예. 가장 답답한 게 그거였거든요. 예. 네. 전화로 물어보면 될 건데 예. 그걸 못 물어본 현실이 답답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남북 대화가 너무 오랫동안 단절됐고 네. 수단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이미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권력 서열 2인자가 온다는 거는 예. 이미 갈급하다는 얘기예요. 예. 네. 국제 무대에서, 외교 무대에서 이제 예. 뚫고 나갈 길을 마련을 하는데 가장 예. 베테랑을 보내서 예. 우선 뭐 미국과도 접촉할 거고 예. 또 우리 대통령하고도 아마 뭐 면담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정도면 됐지 누가 오고 안 하는 건 자기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네. 가장 물망에 많이 올랐던 사람이 최룡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최룡해는 또 쏙 들어갔어요. 예. 근데 최룡해가 오면은 둘이 또 이 뭐 위상 싸움 때문에 안 될 예. 것이다. 김여정이 올 것이다. 또 예.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뭐 그동안 쭉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맞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무튼 김영남이 오는 거는 예. 그정 외교적인 어려움을 좀 뚫고 나가려고 하는 제스처로 보이고요. 예. 거기 위에 그 다음에는 누가 오든 별로 중요하다고 안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흔히들 수행하는 대표단의 어떤 급에 따라서 뭐 무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정식으로 하나의 국가로서 외교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김영남과 같이 오는 인물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긴 했는데 뭐 아무튼 관심사는 최룡해입니다. 최룡해의 경우에는 이제 뭐 김영남이 오는데 최룡해가 오겠느냐라고 분석하시는 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계시고요. 김여정은 실제 그 외교 무대에 등장할 만한 급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계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 박사님? 그런데 김여정이 만약에 온다면 예.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김여정이 온다면 아마 굉장한 그 주목을 끌겠지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딸 예. 이방카가 폐막식에 오도록 돼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네. 하는 것 사실 우리 정부도 이방카가 왔으면 좋겠다. 예. 그럼 이방카가 오면 거기에 상응한 인물이 누굴까? 김여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예. 어쨌든 김여정이 온다면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이고 역시 올림픽이라고 하는 평화 이미지에도 뭔가 좀 부합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도 드는데 최룡해도 물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최룡해가 원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체육과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고 실제 보면 최룡해가 그 리우 올림픽 때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예. 브라질에 갔던 그런 화면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예. 네. 그리고 부산 아시안 게임 2014년, 그렇습니다. 4년 전 아시안 게임 때 황병서와 함께 최룡해가 김양건, 예. 3인방이 김정은이 내준 전용기를 타고 내려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도 황병서 3인방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예. 참 이 깜짝 방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번에도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예. 가능성이 적다고 보지만 뭐 최룡해가 같이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인원은 역시 지금 현재 김영남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땐 현실적으로 김영남을 좀 보좌해 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예. 인물로서는 현재 당 국제부장을 하고 있는 리수용, 예. 다시 말하면 전 외교부장이죠. 네. 전 외무상 했던 리수용이나 지금 이제 외무상을 하고 있는 리용호도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은 현재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최휘도 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최휘는 대북 제재의 대상이기 때문에 네. 아마 조금 걸림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한 사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원은 지난 1월 9일 우리 조명균 장관과 고위급 회담 북측 단장을 했던 리선관 네. 조평통 위원장 역시 지금 이번에 모든 이 일정들은 그때 1월 9일 날 합의한 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아마 우리 기자가 이번에 평창에 올 거냐 그랬더니 뭐 두고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리선관이 뭔가 유보적인 답변을 한 걸로 봤을 때는 네. 리선관이 3명 안에 들어갈지 아니면 남은 다른 대표 일원으로 오르는지 예. 어쨌든 그것도 우리의 관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셨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룡해가 온다는 것은 보다 폭넓은 관계 형성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리용호나 뭐 이수용이 온다. 그 경우에는 북한에서 핵 문제만큼은 예. 남북 관계를 하는 일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외무성에서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저희가 분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 그것과 연계된 행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리선건이 온다면은 그것은 남북 관계 측면을 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예. 한 명 이야기 안 한 부분이 박광호 그러니까 지금 선전선동 부장입니다. 예. 김여정은 부부장이지만 뭐 김여정이 온다는 건 다른 그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지만 예. 선전선동 차원에서는 박광호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를 짚어주셨는데 네. 언제쯤 이 윤곽이 드러날까요? 북한은 늘 직전에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김영남 오는 거는 전날 밤 10시 넘어 거의 11시 다 돼가지고 네. 통보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지난번 현송월 같은 경우도 하루를 일정을 늦춰 소문했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예. 아마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극적인 효과들을 노리면서 마지막까지.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북한의 의사결정이 김정은의 어떤 승인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네. 김정은의 최종 결심이 나는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예. 이제 올림픽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긴장 관계도 해빙 무드에 일시적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열병식 얘기는 저희가 이제 일찌감치 나눠봤고요. 만약에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올림픽 기간에는 거의 어렵다고 보는 것 같고 올림픽 기간 이후에 만약에 또 어떤 그 내부적으로 대화 분위기가 이어가지 않았다든지 해서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그 상황은 어떻게 또 풀어가야 될까요? 문 국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 말폭탄이라도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 지금의 미군의 그 이동이나 이런 예. 정황을 보면은 정말 이번에는 여차하면 타격하겠다 예.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고위급들이 와서 예. 서로 물밑 대화를 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이 평창 이후에 대화를 이어나갈 것인지 예. 여기에 대한 그림을 하나 그려놔야 된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도 이 정도까지 세력을 다 이 아시아에 다 옮긴 전례가 없거든요. 예. 지금 뭐 일본 같은데 뭐 상륙함, 뭐 항공모함 다 직결하고 있는데 예. 그다음에 그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을 다 직결시키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번에 오토 원비어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예. 거, 네. 그다음에 천안함 현장을 또 방문하잖아요. 예. 탈북자들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그 미국에서 선제 타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에는 용서 안 하겠다. 예. 이런 걸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와서는 정말 물밑 대화를 해서 예. 향후 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대화를 이어갈 것인가 예. 네.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가져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도 걷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그 미국에서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그 연두교 선거 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탈북자 예. 세워놓고 예, 예. 오토원비도 부친 세워놓고 그 국민적인 정서를 국민적인 분노를 유발시키는 거란 말이죠. 네. 예. 이제는 더 이상 용서 않겠다. 예. 과거 정권이 계속 말로만 해왔는데 예. 이제는 너희들 핵 포기 안 하면은 용서 안 하겠다는 의도를 네.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빈말이 아니다. 예. 허언이 아님을 김정은이가 바로 직시하고 예. 북한 정권이 빨리 좀 판세를 좀 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 각별히 이번 기회에 충분하게 올림픽도 중요하지만은 예. 그 물밑 대화를 통해서 예. 어떻게 이 평화 구도를 이어갈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된 밥에 소금 뿌리기 전에 그 물밑 대화를 계속 물꼬를 터서 공식적인 자리로 이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처럼 들리는데 뭐 어디까지나 저는 만약의 상황을 가정해서 계속해서 이제 여쭤봐야 되니까요. 신 교수께 이제 질문을 드리면 이 대화 분위기를 이어나가서 만약에 북한이 그 도발하는 시점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역시나 우리가 연기했던 한미 군사 훈련을 트집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론이 분명히 있어서요. 그 전까지 우리는 이 모든 어떤 대화 분위기를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전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 되나요? 지금 주어진 평창 올림픽이라는 기회를 잘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전까지 예.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은 최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또 이 남북 관계라는 것은 한 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저도 이걸 98년 이후에 한 20년 정도 좀 예. 일을 해봤는데 예. 그간의 수없는 그 긴장 조성과 또 예. 대화 실패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더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북 관계에 임해야 되는데 네. 이런 평창 올림픽이라는 좋은 기회는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이 기회가 안 됐다, 그럼 예. 하반기에 또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올인의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라운드의 개념이라고 해서 지금이 예. 1라운드인데 예. 우리에게 아주 좋은 라운드죠. 예. 2라운드 가을에 또 UFG 훈련 8월 끝나면은 9월, 10월, 11월 또 저희가 군사 훈련이 없는 시간이 있고 네. 그때 또 아마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는 걸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
필요한 거고요. 예. 다만 지금을 임하는 자세는 지금 평창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북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것을 풀어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면은 예. 네. 앞서 우리 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4월 달에 있을 군사적 긴장 고조를 갖다가 예방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따라서 뭐 농구로 따지면 올코트 프레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하면서 북한을 변화로 이끌고 또 미국도 대화 쪽으로 이끄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3월이 지나서 연합군사훈련이 한다고 해서 뭐 당장 군사적 긴장이 무력 충돌로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는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또 북한은 우리가 또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지만 북한은 지금도 무엇을 하겠습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개발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압박의 수위를 국제사회와 한편으로는 조율해 나가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정부의 선의, 평화 공존의 의사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네. 대화로 연계하는 그런 복합적인 노력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양 분할돼서 나가고 있는데요. 왼쪽이 지금 현재 묵호항에 입항해 있는 만경봉 92호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예술단이 북쪽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김여정이 손을 드는 모습도 같이 잠깐 보였죠. 네, 북측 예술단을 김여정이 나와서 전송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관련된 화면은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 박사께 질문을 드리면 그 뭐 이제 시기에 대한 얘기를 짚어주셨는데 1라운드가 끝나서 만약에 여기서 약간 틀어지더라도 2라운드 뭐 예를 들면 뭐 아시안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스포츠 이벤트나 휴지기가 군사훈련이 휴지기라는 것이 있으니까 네. 그때 가서 또 다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반면에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번 올림픽 기회를 놓치게 되면 2라운드 뭐고 없다. 또 이제 예를 들면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물론 뭐 앞으로에 일어날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요. 예. 네.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기회가 다 열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는 평창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당면한 과제고 예.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참 내외적으로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북한 대표단을 유치하고 또 한미연합연습을 연기하는 그런 결단을 한미가 함께 했고 네. 결국 그 모든 것은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 그리고 이걸 계기로 역시 북한을 변화시키고 비핵화를 위한 물꼬를 트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예. 결국 비핵화를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역시 김정은의 선택이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긴장이 고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역시 김정은의 선택입니다. 네. 말하자면 지금 미국이 뭐 코피 터트리기 전략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한적인 타격 예.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냥 때리지 않거든요. 네. 미국이 왜 그냥 때립니까?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지금 60년이 넘은 이 세월 동안 미국이 북한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 이유 없이 북한을 때리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을 때릴 수 있는 여건은 김정은이 끝내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예. 계속 핵 무력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아직까지는 부족했는데 이제는 진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졌어. 네. 그리고 김정은이 이제 단추만 누르면 우리를 타격할 수 있어. 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동안 준비해왔던 군사적인 옵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네. 그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선택이 김정은에게 있는 것인데 예. 역시 그런 김정은이 그런 선택을 할 때까지 미국은 계속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데 예. 지금 우리 정부도 분명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노력에 적극 동참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4월 이제 북한이 아마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반발해서 도발을 한다면 북한에게 돌아갈 것은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일 겁니다. 남북 대화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을 때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비공개적으로도 북한에게 이제
기회가 열려 있을 때 선택을 해라. 북한이 말하는 남북관계 개선, 김정은이 말하는 2018년 남북관계를 정말 개선할 수 있는, 전변할 수 있는 그런 사변의 해로 만들자라고 네.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쇼하는 형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 예. 국제사회가 과거에는 그것에 속았고 흔들렸지만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김정은의 결단을 촉구하는 예. 그런 우리 정부의 노력이 지금 필요한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올림픽 이후 상황까지 세 분의 예측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센터장 그리고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